네, 그동안 기다렸던 FOMC가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장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을 지난달에 쭉 하면서 여기 이제 오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3월 23일 FOMC까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전망하시다가 23일 이후에 방향이 잡히면은 그때. 근데 지금은 더 불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사실 한 달 전 불확실성이 있다 봤었던 관점이 너무 경기 상황이 좋았고 고용 시장 좋다 보니까 네. 이런 통화 정책 기조가 여전히 긴축적이고 매파적인 스탠스가 바뀌지 않을 거다. 또 그 시기가 6월, 9월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문제였다라면 지금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 결은 조금 달라졌다라 볼 수 있습니다. 금융 불안이라는 이슈가 예. 시장에선 등장하게 되었고 아직까지 물가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어중간한 상황에서 3월 FOMC가 열리게 된 거거든요. 특히 이달 초만 하더라도 연준 의장은 최종 금리가 상향될 것이다라는 예. 얘기까지도 꺼내놨는데 불과 3주 만에 그 의견을 번복하고 금리 동결까지도 생각했다. 예. 하지만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한 단계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조금 모양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예. 보여줬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데자뷰가 언제쯤 느껴지냐면 바로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직전인 벤 버냉키 의장이 사실 이런 상황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막상탕 터지니까 뭐 돈을 풀 수밖에는 없었고 벤 버냉키 의장을 헬리콥터 벤이라고 예. 지칭하면서 상당히 조롱하는 모습 등까지도 있어 왔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모양 빠지는 상황이었다라 볼 수밖에 없고요. FOMC에 대한 의견 내용들도 보면 여전히 물가와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도 지금 금융 불안 이슈와 최근에 벌어진 사안 등이 당분간 시장에 잠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의 경고 메시지를 제시를 하면서 다소 좀 우왕좌왕했었던 모습 등을 보여준 것이 이번 3월 FOMC의 총평이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건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이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발언이 왔다 맞죠. 갔다 하고 하니까 우왕좌왕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고 모양 빠진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흥미로웠었던 부분이 금융시장 반응이었었는데요. 단지 이제 이런 FOMC 결과에 따라서 미국 주요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 등도 보였는데 또 흥미로웠었던 건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도 같이 또 빠지는 양상이 예. 나타났거든요. 보통 불확실성이 증폭됐다라고 그러면은 이런 매파적인 스탠스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고 또 달러가 강세의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거꾸로 주가는 내려는데 전부 다 거꾸로 간 상황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3월 FOMC 결과 내용에 따라서는 재해석의 기회가 남아있고 아직도 또 잠재 불안 요소가 무엇이 등장할지를 잘 모르니 조금은 경계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반응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은 뭐 다 3대 지수가 다 1%대 급락을 했지만은 또 이게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양상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이 파월 의장이 전임자에 비해서 이 통화정책 FOMC 발표 전후에서 이 시장 변동성을 아주 키우는 인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금리 인상 발표 후에 또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 항상 그런 뭐 뒤집는 얘기 비슷하게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발언 영상을 준비했으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Our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with strong capital and liquidity. We will continue to closely monitor conditions in the banking system and are prepared to use all of our tools as needed to keep it safe and sound. Since our previous FOMC meeting, economic indicators have generally come in stronger than expected, demonstrating greater momentum in economic activity and inflation. We believe, however, that events in the banking system over the past 2 weeks are likely to result in tighter credit conditions for households and businesses, which would in turn affect economic outcomes. 네, 파월 의장 발언 보셨는데 가장 네. 주목할 만한 대목이 뭘까요? 네, 조금 전 그 짧은 문장에서도 가장 많이 썼었던 단어가 벗이라는 단어인데요. 벗. 사실은 저는 애널리스트들에게도 가장 써서는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러나 다만이라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앞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이 정반대의 내용으로 그렇죠.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만큼 정책 당국이 시장의 혼란을 조금 더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결론은 아직까지 낼 만한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 등은 예. 지금의
금융 불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준은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난 FOMC에서 다뤄졌었던 부분에서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었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구가 사라지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다라는 점을 다시 재각인시켰다라는 것은 당분간 그리고 다음 FOMC까지 정책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었다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이런 문구가 또 있었는데요. 지금 일련의 사태들, 실리콘밸리 뱅크 문제나 CS 사태 등으로 인한 이런 금융 불안 환경 등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예. 있을 거다. 결국은 그렇게 경제 심리를 누르려 해도 통제가 되지 않았었던 부분 등이 혹여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공포감 때문에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이것이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지 않겠냐 예. 이런 뉘앙스를 조금 더 보여주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조차도 3월 FOMC 이후로 조금 더 시장 상황이 변화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메시지와 팁을 알려준 부분이 이번 파월 의장 발언 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 영어로 뭐 그러나 뭐 개그맨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말을 자주 쓴다는 얘기는 자신 없다는 얘기, 잘 모르겠다는 뭐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뭐 금리는 베이비 스텝, 뭐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동결하자니 인플레가 울고, 그다음에 금리를 뭐 빅스텝으로 올리자니 금융 안정이 불안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갔는데 나머지는 이제 말로 또는 뭐 다른 비전통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좀 약간 양성권법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근데 하지만은 이제 이렇다 보니까 파월이 하도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파월의 입에 별로 그렇게 크게 신뢰 안 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사실은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하다는 그렇죠. 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한 답과 그림이 그려지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지금 처한 상황 및 정책의 방향이 이해상충적인 환경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긴축적 태도를 보여왔고 최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 등은 여전히 매파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야만 된다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문제가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 등을 조금씩 긁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문제 등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가려 하니 여전히 기준금리보다 높은 물가 수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극단의 상황에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준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은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여기서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금융 불안이라는 이슈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경제 심리와 물가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본 부분을 그 기대 심리를 낮추게 됐을 경우에는 시간을 벌게 되어서 시장 금리가 안정된다라면은 그런 금리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불안 요소 등이 일부 해소될 수 있는 여지 등은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지난 하반기에 우리 부동산 PF에서 비롯되었었던 유동성 경색 현상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증권, 보험사들의 어떤 자금 조달 상황이 어려워져서 일부 파산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라는 상당히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도 나타났지만 시장 금리가 안정되면서 이런 문제가 수습되었었던 부분 등도 있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미국에서는 비슷한 일이 벌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앞으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고 여기서 어떤 방향에 대한 설정보다는 정체되고 뭔가 지금 금리와 시장 어떤 주식이나 위험 자산에 대한 가격을 묶어두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사태가 그러니까 금리가 안정돼야 사태가 수습되는 겁니까? 사태가 수습돼야 금리가 안정되는 겁니까?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문제 사태 수습을 위해서 금리를 진정시키는 것이 자칫 자산 시장에 거품을 만들게 되면 원하지 않던 문제가 또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연준이 수행했었던 정책에 대한 효과가 다시금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방향성을 찾기보다는 현 수준에서 어떤 방향성이 상실된 시대에 상실된 국면에 우리가 진입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스권이다라는 얘기가 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박스권이 현재 금융시장의 박스권이 필요하냐라면 실물 경제에 피해가 입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당분간 금융시장에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앞으로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 힌트가 될 만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의 영향은 뭐 파월 의장보다도 이 제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더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그제 말하고 어제 말하고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서 예금 전액 보장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것처럼 하다가 그게 아니다, 논의하거나 고려한 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뭐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사실 이 문제는 여전히 그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금 금융 불안의 상황 등을 보면 한 2, 3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뱅크에 대한 문제가 시작되었고 또 일주일이 지나서 CS 문제가 네. 터지는 등 이런 상황이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수주 동안 아니면 수개월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나올 때마다 신속한 대처와 어떤 금융 불안을 잡겠다라는 의지만으로 너무 카드를 전부 다 보여줘 버리게 되면은 네, 그렇죠. 오히려 도덕적 해이 문제와 잠재부실을 품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정부가 보호해주는 꼴이 될 네.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가운데 이 문제가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이 감독 당국의 입장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 정부의 이런 스탠스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부분도 필요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가가 이 옐런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과민 반응한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금융 불안이 번지는 것을 원하는 투자가가 있지는 않겠죠. 저 어떤 정부도 그걸 원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또 이 문제가 악화됐을 때는 더 큰 기회비용을 쓸 수밖에는 예. 없고 또 그 과정에서 이미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어느 나라나 지금 각국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을 보내는 상황에서 재정 상황이 상당히 취약해져 있는 그렇죠. 상태라 볼 수가 네. 있거든요. 결국 금융위기를 원하는 정부가 있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단지 그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어떤 시스템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은 점검하고 이 문제점 등을 조금 도려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진행되면서 드러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 FOMC에서 점도표 뭐 의미는 과거만큼 크진 않지만 어떻게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사실 이 2023년의 금리 전망이 뭐 한때는 6%까지도 예. 갈 수 있다라는 소수 의견이 존재를 했었지만 이번 3월에 발표되었었던 점도표 내용에서는 5% 초반으로 그 범위가 상당히 좁혀졌었던 예. 것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하나 좀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연내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반영하고 있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준 의장이 지적했었던 것처럼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앞서 나간 경우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래도 만약 여름과 내지 가을 정도에 금리 인하가 실현된다면 어쩔 건가? 그러면 사실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될 만한 상당한 위기와 경고 등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요동이 그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시나리오상에 항상 대입해두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24년의 금리 인하의 수준은 대략적으로 한 4% 중반 정도로까지 현재 기준금리는 낮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 점도표에서 나온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점도표라는 거는 사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또 저거는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단계에서 예상하는 거지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그 미국의 경제 성장률하고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조금씩 낮췄어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해서 침체가 없을 수도 있다 의견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대신 어떤 실질 증가율이 1%대 후반 연환산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 미국의 물가가
3% 초중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은 실질 경제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다라고 예. 볼 수가 있고, 특히 지금의 높은 물가 환경이 미국 경제를 여전히 옥죄이고 있다는 점 등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노랜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만성적 호황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낙관적인 해석이 될 예. 수밖에는 없고, 오히려 경기 침체 내지 고용 상황이 불안정해지게 된다라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환경이 시장에서는 더 크게 노출됐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미국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다라는 예. 거죠. 이번 사태에서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미국에서의 문제가 처음에서 시작된 것이 엉뚱하게 스위스로 불똥이 튀는 모습 등을 우리가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현상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는 여지 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외환 시장에 대한 변동도 체크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약한 골이 어디선가 끊어져도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닌 그런 상황이 돼 있죠. 자, 이제 한은의 금통위 결정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한은 이창용 총재 얘기했듯이 정치로부터 독립했지만 연준으로부터 독립 못했다 해서 연준 따라가기 바빴다는 게 스테이지 1이라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테이지 2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올해 초까지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를 보는 관점은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그 금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의식을 해왔었는데, 지금부터는 금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오히려 물가와 정책 기조에 대한 의미보다는 오히려 경기의 방향성을 타게 될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 아니면은 국제유가나 에너지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비롯된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진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경기 침체 충격에 대해서 대비한다라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예. 것이죠. 문제는 그런 채권 시장의 변화를 확인하기 이전에 지금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건전한지 이것을 체크하는 작업 등은 올 여름을 전후해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FOMC도 끝나고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쌓여 있고 한데, 이럴 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방향은 어떨까요? 네, 사실 물가에 대한 판단과 연준의 정책 기조, 그리고 지금 금융 불안 이슈와 비교해서 봤을 때 생각보다 우리 국내 그리고 글로벌 주식 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반응을 보이고 예. 있습니다. 이런 영향은 지난해 그만큼 주식이라는 가격에 경기 침체와 다양한 불안 요소 등의 반영 등이 꽤 이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는 저가 매수에 대한 심리도 분명 만만치는 않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다양한데요. 특히 악재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실적, 예. 그리고 이번 금융 불안 이슈, 고금리에서 시작된 이런 문제 등이 금융 시스템 문제에서 발견되었다라면 민간 금융 쪽으로 넘어오면서 신용 등급, 크레딧, 다양한 문제 요소 등이 자산 가격을 끄집어 내리려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될 때 추락한다라는 걱정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문제는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여전히 불필요하다는 점이죠. 지난 몇 주 동안의 시장 상황을 보면은 항상 악재가 금요일에 등장을 했습니다. 예, 이런 현상은 올 여름까지도 당분간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말에 포지션을 갖고 넘어가는 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전략적인 팁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인데 또 뭐가 나옵니까? 내일은 모르겠지만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나올지는 예. 잘 모른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나타나냐면 이런 고금리에서 비롯된 문제를 시장이 이성적으로 판단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런 상황까지도 한 수 앞서서 우리가 대응해 보는 부분 등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예, 방망이 좀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